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겁재는 재물을 빼앗는다는 의미이지요. 겁은 빼앗다를 뜻하고 재는 말 그대로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겁재는 재물을 상징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만을 빼앗는 것이 아닌 감정적인 소유나 자립심, 경쟁적인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주에서의 겁재는 독립심이 강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한 의지와 자립심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영상은 겁재의 성향과 특성, 겁재가 흉신으로 작용할 때와 희신으로 작용할 때, 그리고 겁재의 위치에 따른 해석을 살펴봅니다. 겁재는 강한 자존심과 강한 자립심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발견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크고 재물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겁재가 강한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선호하지요. 이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은 프리랜서나 사업가처럼 자율적인 직업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겁재는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요. 특히 재물이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타인과 자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겁재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반대로 자신이 재물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성향이 지나칠 경우에는 감정적인 기복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겁재가 강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지요. 이는 주로 타인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갈등이 더욱더 커지며, 이로 인해 중요한 일에서 집중력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겁재를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났을 때 희신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흉신으로 작용할 때가 있지요. 겁재가 흉신으로 작용할 때에는 형제나 친척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나 재산, 부동산, 금전 등의 문제로 인해 관제구설이나 소송, 이별, 시비, 다툼 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나 형제 간에 하는 동업이 있다면 등을 돌리게 돼서 다투고 헤어지고 멀어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픽업으로부터 시기나 모함, 음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며 부부 간에는 애정을 쌓아 외도를 하게 됩니다. 재산 역시 빠져나갈 곳이 많아 재산 탕진이 이루어지기도 쉽고, 형제 간에 사기를 치거나 한쪽이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며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건전한 친구보다는 놀기 좋아하는 불량스러운 친구들을 가까이 둘 수 있고, 사주에 겁재가 여러 개 있다면 이런 작용들이 조금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겁재가 희신으로 작용한다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지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게 일어서게 되고, 적게 일해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 쉽게 성장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와 호감을 누리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는 상황이 되지요. 부모의 유산이나 재산을 받는 횡재수가 있을 수 있고, 주위의 도움으로 인해 최고위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겁재의 희신 작용력은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지요.
신뢰와 신임을 받게 되고 스스로도 인정받는 것을 즐기하기도 하는데요.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는 배짱이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즉, 능수능란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겁재가 흉신작용의 힘이 큰가, 희신작용의 힘이 큰가에 따라 재물이나 배우자, 친구 등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내가 빼앗아올 수도 있습니다. 겁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요. 연주에 있으면 국가에서 세금이나 과태료 통지문을 받거나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로 발현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내가 속한 조직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변상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월주에 있으면 부서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단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일이 생기든가 가족 내에서 내가 돈을 쓰는 일이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왜냐하면 월주는 나의 청년 시절, 직장 생활, 가족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지에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지요. 더불어 겁재가 나도 모르는 나를 보여주다 보니 불안과 충동이 생기면서 이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좋은 점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 나를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주에 있으면 비겁들에게 내가 인정하기 싫은 모습을 보다 보니 멀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지요. 더불어 그들과 관련해서 돈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조는 수월에 태어난 기해일주 여명인데요. 겁재운인 무오대운 무술년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무술 겁재운이 오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신강약을 따져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운이 오더라도 원국에서 펼쳐지는 운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통변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명조의 원국에 연월지간에 진술층이 있고 천간에는 상관과 재성이 투했지요. 술년이 오게 되면 지지에는 진술충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화를 예상해 보면 크게는 직장 변동이나 이동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이성 친구의 출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월지를 충했으므로 직장의 변화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성 친구는 왜 나타난다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관은 해중의 간목, 진중의 을목이 있지요. 이런 관성 자체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한 바 있는데요. 재관운이 아니더라도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명조에서는 형충의 결과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